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어, 며칠 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의 이 코로나 계엄령을 이용한 이 사기 방역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기본권과 국민의 모든 것이 우롱당하고 있고 정말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 방역,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방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그 자료들을 보면서 뭐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제가 하는 방송을 이렇게 또 듣기 위해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 방역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정말 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뭐 이제 한 350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30만 명이 사망합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원래 한 500명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를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절차, 예배, 집회, 모든 것을 다 박탈해도 된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살이 13,000명인데요. 자살 문제 때문에 모든 걸 다 박탈시켜도 됩니까? 감금시키고 모든 걸 다 금지시키고 해도 됩니까? 자살 13,000명의 해결을 위해서? 해결도 안 되지만 폐렴이 1년에 22,000명 사망하는데요. 폐렴 사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박탈시켜도 됩니까? 국민의 기본권도 없고 교통사고를 1년에 약 5,000명 사망하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박탈시켜도 됩니까? 운전도 못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 운운하면서 모든 걸 다 박탈시켜도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사고의 10분의 1의 사망자입니다. 이성적으로 해야 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이 사회주의 정권이. 이 사회주의 정권이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게 마치 괴벨스의 선동처럼 선동된 국민들은 거기에 또 부하 내동하는 언론들, 대한민국이 이러면은 정말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국민 여러분. 30만 명이 죽는데 500명 죽는 이 사건으로 1년에 30만 명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도 대부분 80대 이상의 노인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셧다운 시키고 예배까지 중단시키고 정치 집회도 다 금지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 방역이라는 이 방역 독재 계엄령 선포죠. 국민들의 집회도
금지시키고 예배도 금지시키는 것은 이건 계엄령 선포 상태입니다. 국민의 모든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단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이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모두 다 말살하는데 사용하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30대 이하 사망자는 6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30세 이하의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50세 이하의 사망자가 6명입니다. 30만 명 죽는데 30대 이하는 젊은 맘카페 엄마들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다니까요. 20대, 30살 안 된 사람들이 흥분할 필요 없다니까요. 한 명도 사망자가 없어요. 대부분 경미하고 무증상이에요. 애들이 걸리면, 중고등학생이 걸리면, 청년들이 걸리면 대부분 무증상이에요. 과도한 공포를, 광우병 사기처럼 과도한 공포,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오늘 기가 막힌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기가 막힌 자료들을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자, 방역방해라 그러면서 인신을 막 구속하는데요. 공무원 당신은, 문재인은 어제 이틀 전에,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아침을 뭐 먹었어요? 점심을 뭐 먹었어요? 그거 다 기억합니까? 국민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일주일 전에 오후 2시에 어디 갔는지 기억합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에 뭐 했는지 다 기억합니까? 그런 기억에 착오가 날 수도 있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방역방해라는 혐의로 다 인신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동선을 10분 내에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핸드폰 위치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질병관리청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분 내에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이것을 세계에 자랑했어요. 세계에 기술 지원을 하겠다. 자, 그러면 확진자의 동선 추적이 연합뉴스에 나왔는 내용입니다. 10분 내에 동선 추적이 가능하다고 세계에 자랑을 했으면서 문재인은 확진자의 동선이 10분 내에 파악이 가능하는데 유도신문에서 왜 사람을 깜빵에 넣습니까? 기억이 좀 틀려서 당신 여기 교회 갔잖아. 교회 간 거 왜 거짓말했어 해서 깜빵에 넣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기들이 10분 내에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도 질문에서 국민을 인신 구속하고 국민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국민을 유도신문하고 함정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이게 인권 유린 국가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동선을, 저의 동선을 10분 내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국가가 갖추었다고 전 세계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되지, 확진자를. 왜 사람을 유도신문한 후에 동선을 숨겼네, 거짓말했네, 이런 거짓말을, 이런 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왜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거짓된, 이건 거짓이죠. 자기들이 10분 내에 어차피 확인합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지 답안지 보고 확인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구속당하는 거예요. 방역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예? 주옥순, 동선 거짓말. 주옥순, 동선 거짓말. 이게
뭐 찜질방 방문 말이 헛나왔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처벌해야 된다, 가평경찰서 가서 조사하고 처벌한답니다. 이게 정말 나쁜 거죠.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유도 질문하는 것. 상대방은 오히려 힘들어요. 어제 저녁에 뭐 먹었더라? 이틀 전에 저녁에 뭐 먹었더라?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렇게 국민을 인권 유린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10분 내에 확진자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질병관리청에 있다고 전 세계에 자랑을 했으면요, 그 시스템을 하세요. 왜 역학방에 동선 거짓말 이런 걸로 국민들을 수없이 잡아들입니까? 특히 외국 국민들을. JTBC, YTN도 이런 거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동선방해, 역학방해, 오늘 또 무슨 사랑제일교회를 동선방해, 역학방해로 무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대학병원에서 연구조사에도 27배가 깜깜이에요. 한 명을, 대한민국 정부는 한 명을 진단할 때 27명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진단을 못했어요. 27명은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다 돌아다녔어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예? 오늘 엄청난 이 정부의 거짓말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실제 환자 수보다 진단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이것은 코로나 질병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코로나는 무증상이 많다. 코로나는 무증상이 많고 경미한 증상이 많아서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의 사람이 걸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다 돌아다니는 게 이게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실제 진단,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검사를 훨씬 많이 합니다. 7배나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도 진단 안 되는 사람이 10배나 많다는 말입니다. 한 명 진단되면 10명은 코로나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걸렸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게 지금 코로나 질병입니다. 그런데 확진자 1명, 동선 방해, 역학 방해, 정말 이거는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정말 국민 기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보다 우리가 7배나 검사를 더 한다는 사실이고요. 정말 우연히 검사를 해보니까, 학원에도 우연히 검사를 해보니까 30%가 나오더라. 코로나 걸린 사람이. 지금은 카페든 식당이든 전철이든 무증상 감염자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팬데믹이에요. 다 퍼져 있는 상태에서 방역 방해를 했네. 조사 방해를 했네. 동선, 자기들이 인권 침해하면서 10분 내에 다 알고 있으면서 유도신문 하는 거예요. 어제 어디 갔어? 왜 답안지 가지고 유도신문 합니까? 어제 어디 갔는지 알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핸드폰 위치 추적해가지고. 정은경하고 문재인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 선동 방송하는 YTN 당신들도 이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깜깜이 감염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동선을 속였네, 역학을 방해했네, 27배나 다 놓치는 나라에서 무슨 역학을 방해했다고 구속을 하고, 자기들 멋대로 조사해서 무슨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 나라 다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데도 깜깜이 감염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다, 이 사람들은 질병 가지고 장난 안 쳐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이 질병을 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면서, 질병을 가지고 국민 인권을 유린하면서, 이 행위요, 정권 바뀌면 반드시 정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인권 유린, 강제 검사, 강제 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 장로 구속영장.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역학조사 방해는 10분 내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역학 시스템이라고 본인들이 전 세계에 떠들어 놓고, 인체 검체에 대한 것은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정치로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세균. 어떻게 정치로 검사할 필요 없는 사람, 격리당할 필요 없는 사람은 공권력을 내세워서 겁박하고, 이게 정말 악질의 범죄입니다. 이게 검사를 해야 될 사람의 기준이 있잖아요. CDC, WHO, 대한민국 검사 기준. 확진자와 1m 이내에서 마스크 안 쓰고 15분 이상 접촉한 경우,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내에서 접촉했는데도요, 검사 안 시켜요. 그런데 확진자하고 접촉한 적도 없는 8.15 집회는 다 강제 검사를 시켜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단검사 명령서, 이런 공문만 남발하면 됩니까? 이런 공문 남발한 거에 대해서도 저는 진짜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일어나서, 이런 국민의 신체를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한 거에 대해서는 정권 바뀌면요, 특검해야 됩니다. 이거 역학조사의 원칙이 다 있어요. 이렇게 무증상자에 대한 해제 기준이 다 있어요. 격리 기준이 다 있어요. 접촉한 적도 없는 사람을 강제 격리시켜요. 잠복기도 지난 사람을 강제 검사시켜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 합니까, 당신들이? 시설 폐쇄 기준, 제가 말씀드렸죠. 시설 폐쇄 기준은요, 바로 소독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에요. 이런 정치 방역의 죗값을 우리가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8.15 때 지나가는 사람 다 강제, 사돈의 8종까지 다 강제 검사합니다. 민노총은 검사 안 해요. 민노총은 2,000명이 불법 집회했잖아요. 8월 15일 날. 그거는 왜 구속영장도 안 합니까? 불법 집회는 구속영장도 안 하고, 외국 국민들 법원에 허가받은 집회는 소환하고 구속영장 칩니까? 이게 상식에 맞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노총은 검사할 필요도 없대요. 검사할 필요도. 이런 국민 기만의 행위. 제가 이 순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충격적인 말씀 드립니다. 자, 전철 하루에 760만 명이 탄다고 했죠. 747만 명인가? 747만 명이 전철을 하루에 타는데 전철발 감염자가 없대요. 저는요, 백화점 갈 때마다 찝찝함을 느끼거든요. 그 백화점에 있는 직원들하고 하루 종일 실내 밀폐된 공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백화점에서 코로나 발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왜 이상하다. 저 하루 종일 밀폐된 공간, 정말 위험한 백화점에서 코로나가 발생할 것 같은데, 왜 백화점은 영업정지했다는 말도 없고 뉴스도 없고, 백화점은 어떻게 코로나가 안 갈까? 우리 안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이라서 코로나가. 백화점은 안 가고, 룸살롱은 안 가고, 외국 국민들 집회나 교회만 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자료를 누가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서울시하고 백화점이 숨겼다는 겁니다. 무려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27차례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7차례나. 근데 이 백화점 노조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 백화점에서 확진자 발생했는데 직원한테도 알리지 않느냐? 왜 백화점 방문하는 국민에게도 그 백화점에서 확진자 발생한 걸 알리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부의 민낯입니다. 여기 보면은 롯데백화점이 13차례, 롯데백화점이 확진자가 13차례, 신세계백화점이 7차례, 롯데백화점에서 13번이나 반복해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국민 여러분, 롯데백화점은 13차례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국민들한테 알리고 롯데백화점 방문했는 사람들 다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내 밀폐된 공간인데 일부 폐쇄? 쉬쉬하면서 일부 폐쇄? 백화점이요, 실내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쇼핑 가는 사람들, 저 백화점 같이 가끔씩 가면은 1층부터 뭐 6층, 7층까지 에스컬레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무슨 일부 폐쇄입니까, 그게? 그런데요, 서울시에게 이걸 따졌어요. 왜 백화점에서 27차례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심지어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권한이 없답니다. 백화점을 폐쇄할 권한도 없답니다. 이런 인간들이 교회는 왜 폐쇄합니까? 교회는 백화점은 폐쇄할 권한이 없대요. 확진자가 나와도. 그거는 지자체와 서울시의 권한이 아니랍니다. 이거는요, 국민 여러분 한번 고발해 보세요. 그러면 확진자가 나왔다고 시설 폐쇄 명령했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죄인지, 백화점에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는 직무유기한 서울시가 죄인지, 사랑제일교회는 왜 그러면 폐쇄합니까? 예? 기가 막힌 거죠. 자, 백화점에 27차례나 코로나가 폭발을 했는데 몇 명 검사했습니까? 백화점 방문자들. 백화점 방문자들한테 왜 알리지도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알리지도 않았습니까? 이게 K방역입니까? 그러면서 뭐 확진자를 숨겼네, 동선을 숨겼네, 발견된 데도 숨기면서 정부가 없는 것을 가상에 숨겼다고 하면서, 예? 제가 이거 백화점 사건 앞으로 철저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백화점 노조가 말한 거예요. 백화점 노조가 살다 못해서 우리는 인간도 아니냐, 왜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한데도 우리 직원들한테 알리지도 않냐, 교회는 몇 주일씩 폐쇄하면서 백화점은 문재인 정부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없던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니고 전철하고요, 자, 동선에서 전철 탔다, 1호선 탔다, 15선 탔다, 뭐 4호선 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확진자가. 왜 그거를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다 검사 안 해요? 동선에 다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몇 호선 탔는지 다 알잖아요. 하루에 747만 명 밀집하는 전철은 검사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전철 탔다는 소식도 잘 알리질 않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광화문은 강제검사를 시키고 역학조사 방해네 뭐네 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오페라의 유령은 10,000명 이상이 실내에서 노출돼도 검사도 할 필요 없다고 하고 쉬쉬하고, 노원구에서 마스크 확진자 통장이 나눠줘도 쉬쉬하고 검사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잠복기까지 다 지난 사람 광화문 간 적 있으면은 9월달 돼서 검사하라고 하고, 그 집에 아들까지 잠복기가 다 지났는데도 엄마가 광화문 간 적이 있다고 검사하라고. 이런 인권유린 강제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봐도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 집에 아들까지 다 검사하고, 이재명은 8월 30일 날 검사하랍니다. 8월 7일 날 광화문 갔는 사람 8월 30일까지 검사를. 잠복기 23일 지나서 무슨 검사를 합니까? 이런 강제검사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거짓에 대해서. 그러면서 종교의 탈을 쓴 극우 세력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그러면서, 자, 광화문 집회를 했다는 제목으로 허가받은 집회를 했는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허가 앞으로 안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민노총은 허가 안 받고 2,000명 했는데도 구속영장 신청 안 하고, 허가받은 집회를 했는 사람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해요. 뭐 때문에 신청했습니까? 허가 안 받아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서? 김수열 대표가 사람을 많이 모이게 했습니까? 자, 사람이 많이 모였다 칩시다. 그러면 해운대, 제주도에 사람 많이 모이게 한 문재인, 정세균, 정은경은 무슨 책임집니까? 휴가 가라 해가지고 제주도에 사람 밀집시켰는 사람은 무슨 책임지고 있냐고요. 캐리비안 베이에 많이 밀집시킨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지고 있냐고요. 8월 14일, 15일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공연하라고 했던 당신들은 무슨 책임지고 있냐고요. 사람이 밀집된 게 처벌입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27차례나 발생했는데도, 롯데백화점에서 13차례나 발생했는데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당신들은 방역 방해죄를 어떻게 지고 있냐고요, 지금. 김경재 총재 구속영장. 경찰 당신들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폭력 집회 했습니까? 지금 무슨 폭력 집회 했나고요? 사람이 모였다고? 사람이 모인 게 무슨 죄입니까? 실내 밀폐된 나이트클럽 다 모이게 한 사람은 무슨 책임지고 있냐고요? 교회만 모이면 안 됩니까? 야외 안전한 곳에 집회만 모이면 안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한 죄값을요,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런 거짓 사기에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예배드렸다고 김문수 전 지사님 포함해서 다 기소했답니다. 예배드렸다고 기소당합니까? 이때 나이트클럽 5월달에 폭발했는데요. 5월달까지 이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드렸다는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아이고, 길게도 했네요. 길게도 예배 금지했네. 이때 예배드렸다고 사랑제일교회 신도 무더기로 기소했답니다. 나이트클럽에 춤추게 한 사람은 직무유기로 왜 서울시장하고 다 처벌 안 합니까? 문재인부터 정은경까지 나이트클럽 이태원은 왜 춤추게 했어요? 예배 드린 것도 처벌받아야 될 일이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미국의 법원이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핑계대면서 집회를 금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침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미국의 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집회금지, 예배금지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집회를 제한하는 건 가능하죠.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게 하고, 이렇게 체온을 제기하고, 여기에 판결문에도 있잖아요. 다수가 밀집하는 실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실내 공연이나 다수가 밀집하는 실내에서 모든 행사를 하면서 야외 집회는 전면 금지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이낙연이가 야외 집회는 위험하대요.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안전하답니다.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백화점의 영업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중요하고, 교회와 야외 집회의 자유는 그렇게 기만합니까? 법치주의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아무리 문재인하고 정은경이가 방역을 내세워도 그 수단이 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단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침탈하고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민을 이렇게 유린하는 것, 인권을 유린하는 것, 이거는 정말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국민의 헌법상의 자유, 기본권, 생명과도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거짓으로. 정치방역, 사기방역. 롯데백화점 13번 확진자가 반복해서 발생했답니다. 그걸 서울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대요. 롯데백화점이 알아서 하면 된대요. 그러면 교회는 와서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전철, 확진자가 전철 탔는 동선은 왜 고지를 안 하고 뉴스에 말 안 합니까? 27억 명, 1년에 27억 명이 탔는데 확진자가 전철 타고 동선이 밝혀진 게 없습니까? 이렇게 바글바글한 전철은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글바글한 전철은.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전철에서 밀집하는 것은 코로나가 안전하냐는 것을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백화점 감염은 직원에게도 실시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 침해까지 합니다. 우리 일하는데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걸 안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방역 방해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도 그럼 확진자 나와도 알리지 않는 게 맞겠네. 직원에게, 교인들에게. 확진자 나오면 그 다음 주 예배도 못 드려요. 이 백화점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야외에서는 위험하답니다. 문재인 사기 방역은 야외가 위험하답니다. 야외 집회는 10월 3일, 10월 9일 못한답니다. 실내 밀폐된 데서는 룸살롱은 3개월간 600만 명이 다녀갔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식당 가니까 100명 이상이 마스크 벗고 소주,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100명 이상이. 그런데 마스크 쓰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미국에서도 시위로 인해서 코로나가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기가 막힌 나라예요. 미국의 시위가 과격해진 6월달 이후로 코로나는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모든 것을 8.15 집회 탓으로 마녀사냥하면서 그거 과학적으로 한번 정말 밝혀야 됩니다. 식약처에 WHO, 대한의사협회 모두 야외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 안전하다는 뜻이죠. 야외에서 술을 마셔라. 미국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는요, 야외가 위험하답니다. 실내 밀폐된 데서 술 마시랍니다. 그래서 거꾸로 방역으로 국민들을 다 정말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다 발생하는 것이 정부 자료에서도 진실임에도 이제는 다 바꾸고 있어요. 이 진실조차도 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다 걸린대, 이제. 야외 집회에 대한 8.15 집회했다고 구속영장? 뭡니까? 비폭력 집회했다고 구속합니까? 감염병 위험 발생했다고 구속합니까? 야외에서? 실내 밀폐된 데서 8월 14일, 15일, 16일 왜 공연하게 했습니까? 왜 전 국민들 임시 공휴일 해가지고 제주도 비행기 터져 나가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하세요. 문재인하고 정은경하고 정세균한테. 민주당 의원들 보세요. 과학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부어라 마셔라 소주병이 저기 몇 개입니까? 민주당 의원들.
이러면서 자기들이 정말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마스크 벗고 저렇게 술 처먹고 있겠냐고요. 낮엔 화상회의를 하면서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국민들 앞에 쇼를 한 후에 민주당 의원이 밤에는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해운대 여기는 다 밀집하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날 관광, 자, 숙박이 동이 났다는데요. 제주도 20만 명 숙박 동난 거, 비행기 동난 거 취소시켜요. 정부가. 그렇게 코로나가 위험하면. 왜 집회만 금지합니까? 단 10명, 20명의 집회도. 동해안 해수욕장에 사람이 몰리니까 했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은 K방역이다. 거리를 띄우게 하고, 좀 가급적이면 떨어져서 해수욕장하고, 마스크는 해수욕장에서 못 쓰죠. 그래도 뭐 체온 재주고, 정부가 이렇게 했답니다. 집회 온 사람은 막 차벽 설치해가지고 막 좁은데 막 쳐박고 막 밀고, 이렇게 사람 대접도 안 한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캐리비안 베이는 확진자가 나와도 검사할 필요 없답니다. 접촉자가 없어서 검사할 필요가 없답니다. 투명인간인지 안철수가 얘기했죠. 코로나의 확산은 임시공휴일 쿠폰 뿌리고 중국 대문연 정부 탓인데 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국민들한테 북한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보다 더 심각해요. 무슨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까? 말 한마디 했다고 다 잡아가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강제검사하고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가 훨씬 큰 거죠. 김호중이 여기 8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공연장 보세요. 실내 밀폐된 데서 이렇게 하게 했어요. 감동의 무대였답니다. 언론이나 정은경이나. 소리가 안 나옵니까? 소리가 다 나온다는데. 소리 안 나오면 다른 분도 댓글 한번 적어주세요. 김호중의 이런 공연, 소리가 안 나오나요? 다른 분도 적어주시고, 나오면 나온다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공항으로 콘서트로 8월 14일 날 사진입니다. 8월 14일 사진. 8월 14일 날 사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바글바글하게 하면서 모든 탓을 유원지는 바글바글하게 하면서 모든 탓을 감사합니다. 나온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탓을 8.15 집회 탓을 하면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이전에 다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왜 8월 15일 탓을 합니까? 8월 18일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한 바가 없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8월 18일까지. 그런데 8월 15일 날 다 확진자가 증가했대요. 8월 15일 이전에 다 증가한 겁니다. 8월 15일 날 손 잡자마자 8월 15일 날 코로나가 나옵니까? 잠복기 5일은 어디 갔습니까? 1차 원인은 중국 때문에 다 퍼졌습니다. 2차 원인은 실내 밀폐된 나이트클럽 때문에 다 퍼졌습니다. 3차는 휴가 장려에서 다 퍼졌는데 국민들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권이. 자, 또 충격적인 내용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사기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 방역 방해로 잡아가고 구속하라고 하고, 이재명이나 지금 하는 행동이 강제 검사시키고 강제로 자가 격리시키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이 방역법을요, 국가계엄령법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지금 감염병도 헌법에 위반되는데 이번에 지금 무더기로 막 법안을 쏟아내고 있어요. 어떤 법을 쏟아내는지 한번 볼래요? 감염병, 이제는 다 벌금이 아니고요, 다 징역을 보내는데, 자, 강제 진단을 거부하면 징역 5년 이하랍니다. 강제 진단을 거부하면요. 국민들의 인권은 어디 갑니까? 검사 받을 필요 없는 사람한테 강요하는 인간은 무슨 책임지냐고. 그런데 강제 검사를 거부했다고, 사람이 자기의 몸에 대한 강제 검사를 거부했다고 징역 5년이야. 여러분, 징역 5년이라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했는 이유가요,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3년 이상의 형이면요, 긴급 체포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인권이 없는 거예요. 검사 받아, 거부, 긴급 체포요, 그 자리에서. 이런 법을 지금 민주당 이 빨갱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정청래, 정청래,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김남국, 전용기. 이것은요, 김남국, 전용기는 또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지금 이번에 예배 드리지 마, 집회하지 마 하는데, 집회 참석하면요, 집회를 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지 마 하는데 예배를 목사님이 거부하고 드리잖아요. 벌금 300만 원이었죠. 300만 원 받고 내 예배 드린다, 300만 원 받고 나 집회한다 했는데요, 이거 징역 2년 이하로 만들었습니다. 부당한 백화점은 다 하게 하면서, 나이트클럽은 다 하게 하면서, 교회에 와서 신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마스크 썼는데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거기에 불응하면 징역을 보낸답니다. 민주당이 하는 게 이게 인권이 아니라 북한보다 더한 겁니다. 여러분, 강제검사로 고통스럽다는 분 너무 많으셨는데 징역 5년, 집회하면 징역 2년, 예배드리면 징역 2년. 이수진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집회 못하는 법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드는 것은요, 부당하게 교회나 집회에 와서 야, 방역 방해해? 야, 우리가 뭔데? 왜 바글바글한 식당은 왜 안 하는데? 이런 말 하면은 앞으로 징역, 이것도 징역형으로 처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이게 위력에 의한 방해가 되는 겁니다. 다중의 위력에 의한 방해가 돼서 가중처벌하고 징역형을 보낸답니다. 여러분, 국민의 의견이 없어요. 이제는 이런 정치 방역하면서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예배 금지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배 왜 방해해? 나 예배 드릴 거야 이러면 징역형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의하면은 징역형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비판하면은 허위사실이다 해서 또 징역형을 보내겠답니다. 역학조사를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하면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중처벌하겠답니다. 이제요, 예배를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예배 금지시켰는데 방해하면요, 큰일 나요, 국민 여러분. 이런 법이 통과되면 이제 인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국회에 북한 빨갱이보다 더 심한 국민의 인권이 철저히 말살되는 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욱, 이 사람이 뭐 정광호는 뭐 바이러스 퍼뜨렸다고 그런 황당한 주장했는 이원욱이 만든 법,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법, 그게 뭐냐?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징역형을 찾아와서 항의하면 방해로 징역형 처하겠다. 그 다음에요, 강제격리 명령 내렸는데 전철이나 버스 타면요, 징역형에 처하겠답니다. 이제 징역형.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공포정치예요, 공포정치. 다 잡아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국의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또 징역형에 처하겠다. 야, 이거 검사, 이거 불공평해. 그러면 저들은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이라는 게 의견을 말하면요, 쟤들은 허위사실 말했다고 잡아넣어요. 이걸 징역형에 처하겠답니다. 대한민국 이제 이민 가야 되겠어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다 징역형에 처하겠대요. 지금 보면은. 예? 이제는 예배당 폐쇄를 명하는 법도 만든답니다. 민주당에서.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중단 명했는데 예배 드리면 거기는 이제 폐쇄를 명한답니다. 폐쇄를. 영구 폐쇄. 이 교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런 법들이 다 통과되면요, 지금도 예배를 이들이 정말 헌법을 유린하면서 방해해서 너무 고통이 심한데, 이제는 교회당 폐쇄시키고 항의하면 징역형 보내고 이런 법을 이제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하면 허위사실로 구속시키는 이런 나라가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 교회 이런 데서 하면은 더 이제는 중처벌한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예배 금지법이요, 한 개가 아니고요, 무대기로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회금지법이 무대기로 쏟아내고 있다고요. 지금 국민의 인권은 완전히 유린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인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데 정권에 개가돼서 공문을 남발하고, 경찰은 출석요구서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검찰은 기소를 남발하고, 국민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짓방역, 사기방역이란 이름으로 헌법의 모든 것을 유린하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각합니다. 법도 없습니다. 원칙도 없습니다. 계엄령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감염병 방역이요, 모든 것이 다 절차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백화점은요, 이런 확진자가 나와도 쉬쉬한다는 겁니다. 나 왜 안 나오는가 싶었어요. 이상하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13차례. 그런데도 고객들은 모르고 백화점을 방문하는 겁니다. 정은경은 중국 발버둥 치면서 중국을 열어서 바이러스 다 퍼뜨린 거에 대해서 무슨 책임지고 있습니까? 박능우, 강경화는 노란 옷 입고 국민들을 겁박하면서 당신들이 국민들 방역 방해 모든 중국 사람들 다 입국시켜서 퍼뜨린 거에 대해서 지금 무슨 책임지고 있냐고. 그러면서 국민을 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짓만 하고 있어요. 시진핑의 방문을 위해서 벌였던 일입니다. 반드시 이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박원순, 중국을 환영한다. 우한이 우글거리는 중국과 고통 나눠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환영한다 하면서 중국 이 관광객들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이 사진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백화점, 쇼핑센터 다 돌아다녔어요. 밀폐된데. 그래서 다 퍼진 겁니다. 이인영이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 방역은 왜 중국과 고통을 나눕니까? 그러면서 무슨 지금 국민들에게 단 한 명의 확진자 운운하면서 백화점에서는 13차례나 반복해서 확진자가 발생한 백화점에 대해서는 은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입국 금지한 대만에 비해서 50배의 사망자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됩니다. 대만에 비해서 50배나 사망자가 많다고요.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비해서 10배나 사망자가 많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됩니다. 개천절 집회 반사회적인 범죄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어떻게 집회가 반사회적인 범죄가 됐습니까?
집회가 반사회적인 범죄를 합니다. 백화점에서 확진자 나와도 알리지도 않으면서 집회가 반사회적인 범죄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룸살롱은 600만 명이나 방문하고 마스크 벗고 실내에서 소주 맥주 부어 마시면서 섞어 마시면서 어떻게 야외 집회가 반사회적인 범죄입니까?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 이런 계엄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준다면서요. 8.15 집회했던 이 순수한 분들 다 구속영장 청구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인권유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개천절 집회 세력? 북한한테나 그러세요. 개천절 국민들 집회를 하면 그 세력이랍니다. 하루에 747만 명이 설치는 전철 검사 안 합니다. 이동 동선이 전철 탔다고 그래도 뻔히 다 알면서 그 확진자가 같이 탔던 칸에 있는 사람들 검사 안 합니다. 실내 밀폐된 곳이 위험합니까? 야외 터진 곳이 위험합니까? 야외는 확진자 타지도 않은 확진자가 없어도 강제검사 다 시켜요. 8.15 집회는 2월 12일부터 이렇게 해놓으면서 전철은 이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알리지도 않죠. 검사도 안 하죠. 이게 K방역입니까? 이게 K방역입니까? 그러면서 집회는 안 된다. 예배는 금지한다. 전철은 바글바글하게 하면서 예배는 금지한다. 예배당을 텅 비우면서 예배당은 수시로 폐쇄를 와서 몇 명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를 폐쇄시키면서 서울의 백화점은 13차례나 했는데 왜 폐쇄 안 시켰냐? 왜 계속 영업을 시켰냐 하니까 폐쇄시킬 권한이 없대요. 지자체가. 폐쇄시킬 권한이 없는 게 맞습니까? 있는 게 맞습니까?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가서는 권한이 있고 폐쇄시킬 권한이 있고 백화점 앞에서는 왜 폐쇄시킬 권한이 없는 겁니까? 자기들은 술 먹으면서 민주당 의원들 그러면서 국민을 구속시키는 악법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막 구속되는 거예요. 방역 독재로 다 구속되는 겁니다. 이거 나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인간들도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당신들은 왜 소주 마시고 있어? 그렇게 모든 사람 다 구속시키면 소주 마시는 당신들도 구속시켜야 돼. 심각 상태에서. 제가 갔던 식당입니다. 실제로 지난 일요일날 갔던 식당인데요. 맥주병 보세요. 옆 테이블에. 제가 찍었어요. 직접. 100명 이상인데 옆 테이블에 4명이서 맥주를 거의 뭐 10병에서 20병 정도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는 안 된답니다. 예배는. 마스크 쓰고 예배는 안 된답니다. 코로나 공포 뚫고 3달간 600만 명이 룸살롱에서 놀았답니다. 룸살롱에서. 이건 과학이랍니다. 그러면서 집회하면은 다 잡아들이고 구속하고 이런 김일성, 김정은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술 처먹으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어요. 김종인이 보세요. 건배 제한. 마스크도 하나도 안 썼네요. 8월 14일에서 16일 날 김호중이 콘서트는 감동이고 실내에서 문재인이하고 정은경이하고 임명장 수여는 서로 바글바글하게 사회적 안전거리두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 보고는 예배 탄압, 정치 탄압을 이렇게 합니까?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은 문재인이 왔다고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밀집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면서 방역은 과학이다. 방역 방해는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국민 인권 유린 그만하세요. 문재인은. 엘리베이터
야외는 위험하다. 예? 야외는 위험하다는 게 대한민국의 거짓 방역입니다. 그래서 8.15 집회한 사람 다 잡아들여서 10월 3일 집회는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듭니다. 다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방역 비협조에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없답니다. 사기 방역에 비협조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예요. 사기 방역 친놈이 나중에 깜빵 가야 돼요. 백화점에 확진자 나왔는데도 폐쇄도 안 하고 직원한테 안 알리는 거는 그거 사기 방역 아닙니까? 그게 방역 지침이랍니다. 문재인 정권. 방역 지침대로 했답니다. 백화점에는 확진자 나와도 고객들이 돈 쓰고 알지도 모르고 그 확진자 나왔는 백화점에 쇼핑하게 되는 거예요. 방역 방해를 최고형을 하겠다. 이재명 보세요. 교회에 가서는 폐쇄하고 교회에 몇 명, 개척교회 몇 명 눈물로 예배 드리는 데 가가지고 고발하고 구속시키라고 하고 무슨 구속이 입에 달렸고 사람의 인신이 입에 달렸어요. 이 정권은. 양심을 회복하세요. 이게 지금 한미연합교회 경기도에 있는 거 이재명이가 보내가 주일날 신도수보다 공무원이 할 일이 없는지 공무원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시간에 룸살롱이나 찾아가요. 백화점이나 찾아가라고. 이런 사기 방역에 이것을 과학이라고 하면서 예배, 여기 보세요.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무더기로 기소했답니다. 무더기로. 나이트클럽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춤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이트클럽은 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무더기로 기소하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입니까? 한번 보세요. 예배를 저렇게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드리는데 밑에 단속하러 왔는 인간들 보세요. 그러면서 집회금지 명령 위반으로 예배도 이제 예배로 대접 안 합니다. 집회금지 명령 위반으로 앞으로는 이번에 민주당이 무더기로 지금 입법을 하는데요. 뭐 말 한마디 하면 다 잡아가게 돼 있어요.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말 이거 심각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집회가 아닌 예배다. 위법하니까 벌금 부과가 아니고 이제는 강제 체포가 가능합니다. 3년 이상 징역형에. 검사 거부 앞으로 못합니다. 그냥 강제로 이재명이 친형처럼 강제 검사 당해도 5년의 징역 당할까봐, 강제 체포 당할까봐 검사 다 당해야 돼요, 이제. 그 거짓 검사를 강요하는 사람, 잠복기 지났는데 거짓 검사 강요하는 사람은 어떤 책임을 묻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을 만드세요. 그런 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국민의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민노총 집회는 안전하고 보수단체 집회는 안 된다고 했던 5월 16일 이영섭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다 이렇게 집회했어요. 5월 16일, 5월 18일 날. 보수단체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집회 금지시킨 후에 했던 사진입니다. 좌파 윤미향이 집회는 법무부 장관이 지켜주래요. 지켜주랍니다.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분장소는 2만 명이 온 집에도 막 보호해주랍니다. 예배는 안 되고 술집에서 술은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단 5명 10명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예배를 탄압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저항하면 앞으로 구속시키겠다는 법을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 정말 심각합니다. 8월 15일 날 제일 오른쪽 사진은 집회 사진입니다. 김호중 콘서트 사진입니다. 콘서트는 감동이고 야외에서 단 50명, 100명의 집회도 안 된다는 이 인권 침해 유린 국가. 중국 천안문보다 더합니다. 지금 광화문이 북한 김일성 광장이 됐어요. 전철은 확진자가 지나가도 검사도 안 합니다. 역학조사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방해라고 다 받아들이고 다 잡아들이고 그러면서 역학은요
동선은 10분 내에 저의 동선을 10분 내에 질병관리청이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저보고 질문을 합니다. 어디 갔어요? 기억력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정말 악마 같은 행태입니다, 지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개천절 집회가 개탄이 아니라 당신들의 이런 국민 인권 유린이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이트클럽은 안전하고, 나이트클럽은 안전하고, 야외 집회는 이거는 막 바이러스 소굴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나라. 법원까지 다 대법관 13명 중에서 11명이 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밝혀줄 대법원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추미애 허위진단서 뭐 이런 것들 정말 추벽 정후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경미한 진단서로 휴가를 20일 이상 받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밝혀줄 검찰이 없어요. 은폐하기 바쁩니다, 검찰이. 그러면서 선량한 국민들은 다 인신을 구속하고 있어요, 지금.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40개국 중에서 언론의 신뢰도가 40위인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언론들은 왜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 13차례나 확진자가 반복 발생했는데도 은폐했던 사건을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계엄령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말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말살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는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선동, 이 박근혜 정부 때 이 거짓 탄핵, 사기 탄핵, 선동, 거짓, 광우병 선동 했던 이 자들이 지금을 국민을 법까지, 공포의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권이 지켜져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각한 내용들 보셨죠?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역을 방역답게 하세요. 왜 거짓 방역을 합니까? 왜 국민들의 인권이 탄압되고 헌법의 기본권조차 말살되고 집회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 모든 집회를 금지하면서 룸살롱은 600만 명씩, 식당은 마스크 벗고 소주 맥주를 섞어 마시는 이런 나라에서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 이 거짓된 나라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뭐 마칠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